안녕하십니까. 전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오윤재입니다. 전기차의 주요 부품인 2차 전지는 최근 가장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만큼 영업 환경의 변화가 시시각각 일어나고 있고 경쟁도 과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이번 웹캐스트에서는 산업 내 주요 이슈 사항을 정리하고 어떤 점이 기회 요인 또는 위협 요인인지 파악한 후에 국내 업체들의 투자 부담 현황, 신용평가 시 주안점까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업계는 뚜렷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그만큼 관련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일부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배터리 산업의 수급 구조를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당사 추정에 따르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대체로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2025년에는 2022년경에 착공한 설비들이 대규모로 준공되면서 비율이 소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2025년경 공급 과잉이 발생하면서 수급이 저하된다는 뜻인지요? 글로벌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는 중국 시장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국내 업체의 주요 시장은 북미와 유럽이고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 위주이기 때문에 수급 전망을 시장별로 세분화해 보았습니다. 북미 시장은 전기차 비중이 아직 상대적으로 낮아서 향후 성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생산 설비는 미국 현지 공장을 지금 한창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가 준공되는 2025년까지는 현지 생산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내 업체들이 미국 생산 비중을 크게 확대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북미 시장이 국내 업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국내 및 중국 업체들이 이미 진출해 있어서 경쟁 강도도 높고 수요 증가폭이 미국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이에 2024년부터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중장기 캐파 로드맵 중에서는 2023년 현재까지도 착공되지 않은 건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025년까지 준공되지 못할 캐파를 감안하면 급격한 수급 저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언급한 대로 국내 업체들의 주요 타깃인 북미와 유럽 시장 수급 전망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유리한 수급 구조이고 2025년에도 공급 과잉이 과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특히 북미 시장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얘기가 나온 만큼 IRA를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최근 미국의 IRA 세부 지침과 유럽의 CRMA 초안이 발표되면서 이슈가 됐었죠. 관련 법률 규정이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서 배터리 산업 관련 주요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전기차 신차 한 대당 7,500불의 세액 공제이고 두 번째는 미국 내 생산량에 따른 세액 공제입니다. 먼저 전기차 세액 공제는 핵심 광물 조건과 주요 부품 조건으로 나뉩니다. 핵심 광물 조건은 채굴이나 가공 중 하나만이라도 부가가치 5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발생하면 해당 광물 공급망은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이 적격 광물의 비중이 전체 광물의 40% 이상이어야 하고 이 비율은 2027년까지 80%로 상향됩니다. 주요 부품 조건은 북미에서 제조된 부품의 증분 가치가 전체 부품 증분 가치의 50%가 되어야 하고 이 비율이 2029년 100%까지 상향됩니다. 네, 요약한다면 배터리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나 주요 부품이 미국 내 50% 이상 발생하는 등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전기차 신차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내 생산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이번에 발표된 세부 지침을 통해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세부 지침에서 주로 변경된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개별이 아닌 전체 기준으로 비중을 판단하는 점, 채굴이나 가공 중 하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 50%를 충족하면 되는 점,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가 부품이 아닌 광물로 분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도 조건을 충족하기가 쉬워졌습니다. FTA 미체결국에서 채굴을 하더라도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하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양극재 업체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투자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은 북미 제조가 필수지만 광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본, 중국의 진입도 쉬워지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본은 최근 미국과의 광물 협정을 통해서 FTA 체결국과 동일한 지위를 획득했고, 중국 CATL은 테슬라, 포드와 합작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우려 외국 집단에서 조달된 광물이 포함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데, 이 우려 외국 집단에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기차 세액공제 이외에도 생산세액공제, AMPC가 있는데요. 미국 내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해서 배터리 셀의 경우 킬로와트 시당 35불의 세액공제를 제공을 하는데, 2023년에서 2025년 국내 3사의 누적 세액공제 효과는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그래프를 보시면 공격적으로 미국 설비를 증설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배터리 셀 이외에 배터리 소재 업체에 대한 생산세액 공제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3년간 10조 원이 넘는다면 상당한 규모인데 해당 금액을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지도 궁금합니다. 배터리 소재의 경우 생산 비용의 10%를 공제한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생산 비용의 정의가 모호하고 현재 소재 중에서는 전극화해 물질 그리고 광물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추후 AMPC 상한 한도가 설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세부 규정 발표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가 최근 발표한 핵심 원자재법 CRMA의 경우에는 원료 수입 의존도 65% 미만 등의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의무 조항이 없는 초안 단계여서 현재로서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합적으로는 IRA 조건 완화로 국내 업체 수혜 가능성이 확대됐고 AMPC를 통해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IRA에 따른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광물 조건이었고 중국에 대한 높은 광물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배터리 업체들은 어떻게 광물을 확보하고 있나요? 네, 배터리의 주요 원재료인 리튬, 니켈 등의 광물은 소수 국가의 매장량이 집중되어 있고, 광물 재련의 경우에는 중국이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광물을 대부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자원 민족주의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여서 국내 배터리 업체의 원료 조달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광물 확보 노력은 확보 방식과 확보량 두 가지를 중점으로 파악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식의 경우 염호 인수, 자체 생산, 합작사 설립, 그리고 광물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 장기 공급 계약 이런 순으로 광물 조달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량이 확인되는 공시 또는 보도 자료를 취합을 해서 업체별로 2030년까지 확보된 광물의 양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소재 업체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셀 업체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확보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 특히 염호 인수나 자체 생산의 경우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프체엠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 SDI는 상대적으로 확보량이 적어 보이고요. 일단 아무래도 광물이 배터리 소재의 직접 재료이기 때문에 소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의 자체 생산 비중이 높은 편이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엔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아르헨티나 염호를 인수했습니다.
반대로 배터리 셀사는 직접 재료가 배터리 소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물 확보량이 적습니다. 이에 삼성 SDI와 SK온은 자회사나 합작사 등을 통해서 소재 내재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LG엔솔은 계열 내 양극재 부문의 원료 조달 등을 위해서 자체 공급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2030년까지 국내 3사가 필요로 하는 리튬, 니켈 물량이 각각 약 300만 톤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물량 등을 감안을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확보된 물량이 크게 부족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광물 조달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광물 매장량이 부족해서 조달에 어려움이 있다면 배터리에 들어있는 광물을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관심이 시장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데요. 보통 배터리 수명이 7에서 10년인 점을 감안하면 폐배터리 시장은 202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폐배터리 산업은 중국 등에 비해서 아직 초기 단계인데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최근 관련 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통한 원료 조달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광물 조달 중요성이 커지면서 수요 급증으로 광물 가격이 최근 크게 상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배터리 업체에 미칠 타격이 크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네,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은 배터리 수요 증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2022년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후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부터는 중국 전기차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가격이 약 3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료인 광물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배터리 셀 소재 업체들은 메탈 판가 연동 방식의 계약 체결을 통해서 이익 변동성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이 급등한 2022년 상반기 이후에는 알루미늄, 구리 등까지 판가 연동 범위 등을 확대하면서 가격 전가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소재 업체의 경우에는 전방 업체들을 통해서 사급 거래를 하기도 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 보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료 가격이 올라도 판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 실적엔 큰 타격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실제로 광물 가격이 급등했던 2022년 1분기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은 개선되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CATL은 2022년 1분기에 수익성이 저하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계약 구조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에 비해 즉각적인 판가 전이가 되지 못한 결과로 파악됩니다. 현재 배터리 밸류체인 내 가격 교섭력은 업스트림일수록 우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실제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봐도 광물 업체, 배터리 업체, 완성차의 전기차 부문 순서로 마진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배터리 업체들의 수익성 방어력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양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기대해도 될까요? 당분간 배터리 업체들의 가격 교섭력 우위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급이 당분간 타이트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인데요. 업스트림으로 갈수록 생산 안정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전기차 공장은 생산 개시까지 2년 이내면 충분하지만 배터리는 2에서 3년 이상, 광물은 5에서 10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전방 수요만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실적이 확대되면서 후방 업체들의 가격 전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 부담, 수율 확보 문제 등의 진입 장벽도 수익성을 방어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밸류 체인 내 시장 지위는 당분간 양호할 것으로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배터리 업체들끼리 경쟁, 특히 중국과의 경쟁은 어떤가요? 최근 전기차 가격 인하와 함께 중국 업체들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LFP 배터리 점유율도 상승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LFP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LFP 배터리는 리튬, 인산, 철 배터리를 뜻하고 중국 배터리 업체가 주로 생산합니다. 한국 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NCM,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에 비해서 주행거리,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 그만큼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 규모가 성장하면서 중국 전기차에는 대부분 LFP 배터리를 탑재하기 때문에 2022년 LFP 점유율이 30%까지 상승했는데요. 이에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도 2021년 30%에서 2022년 2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LFP 배터리 관련 전망을 추정해 보면 아무래도 성능 면에서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NCM을 넘어설 정도로 주력이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완성차 업체들이 최근 가격 경쟁력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평균 30% 내외의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주요 배터리 양극재로서의 지위를 지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확대된 LFP 배터리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라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국내 업체들은 LFP 배터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존의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NCM 배터리에 집중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LFP 배터리를 병행 생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SK온은 2022년 7월 LFP 개발을 발표한 이후 이번 3월에 인터배터리에서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LG 엔솔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LFP 배터리로의 시장 확대는 국내 업체에게 중요한 도전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양산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투자 부담 증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IRA 파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서 향후 중국 LFP와의 경쟁은 큰 도전 요소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배터리 산업의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업체별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는데요. IRA에 따른 수혜, 광물의 판가 연동을 통한 가격 전가력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그리고 광물의 높은 수입 의존도, LFP 배터리의 점유율 확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환경 이외에도 네, 투자 부담이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업체별 대응 능력도 비교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배터리 업체들은 캐파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투자 부담은 2025년까지 약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SK온도 20조 원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극재 업체들도 국내외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고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해외 설비를 중심으로 캐파를 2022년 말 10만 톤에서 2027년 71만 톤까지 늘릴 예정이라서 투자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별 에비타 케이펙스 지표를 보면 대체로 1배 미만으로 나타나서 이익 창출력 대비 투자 부담은 과중한 편입니다. 그러나 향후 성장세를 감안을 하면 이익 창출 규모가 증가하면서 지표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SK온은 영업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비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까지 해외 설비 투자로 인해서 지표가 저하되지만 2025년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작아서 2025년 1배에 근접합니다. 네, 대규모 투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차입 이외에도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금 조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체별로 자본 조달 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업체들은 유상증자, JV 설립 등을 통해서 자본성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LG 엔솔은 2022년 1월 IPO를 통해서 10조 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자본성 자금 조달의 합계인데요. 이를 향후 3개년 KPX와 비교를 했을 때 SK온과 에코프로비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SK온의 경우에는 프리-IPO를 통한 자금 조달 규모가 투자 계획과 비교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업체별 조달 여부 및 규모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업체별 차입금 커버리지 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자 부담이 과중하지만 그만큼 외형 및 이익 창출력이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순차입금 EBITDA 지표는 2에서 4배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SK온의 경우에는 수익성 안정화가 지연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지표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대규모 투자 부담 요인이나 시장의 성장성이 명확한 상황에서 투자의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관점에서 재무부담 확대뿐만 아니라 이익 창출력 개선 가능성에도 함께 비중을 두어서 분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빠르게 성장하는 2차 전지 산업에서 대규모 투자는 필수 불가결하지만 개선된 일 창출력을 통해 양호한 재무 지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IRA 조건 완화 그리고 중국 업체 견제도 장기적으로 국내 업체에 긍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 대비 우수한 제품 경쟁력을 유지하고 핵심 광물 조달 루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차 전지 산업의 주요 이슈와 업체별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11일 한신평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터리 공급망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 기회와 위험 요인은 이라는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